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제20회 ORL 부산 미팅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노화성 난청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께서 특히 어르신들을 진료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일반인들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연구이기도 하고 특정 병원만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큰 규모의 연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청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남자 44,499명, 여자 31,642명으로 총 76,1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평균 청력도는 6분법을 이용해서 500, 1000, 2000, 4000Hz의 청력 역치를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노화성 난청의 진단은 평균 청력이 25dB 이하인 사람들 중 4000, 8000Hz의 평균값이 40dB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평균 청력도를 보시면 초록색 막대는 전체 대상자의 평균 청력도를 보여줍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평균 청력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이 남자 그리고 노란색이 여자의 평균 청력입니다. 남자의 오른쪽 평균 청력은 여자에 비해서 젊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가 이후 점차 차이가 나타납니다. 왼쪽 평균 청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평균 청력이 여자의 평균 청력에 비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고음성 난청, 즉 노화성 난청의 빈도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하얀색 그래프가 남자,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여자의 노화성 난청 비율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평균 청력의 그래프에 비해서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급격하게 노화성 난청의 빈도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노화성 난청의 빈도 역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른쪽 고음성 난청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나이가 증가할수록 매우 큰 폭으로 노화성 난청의 비율이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청력이 완만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고, 특히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평균 청력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컸습니다. 고음성 난청으로 판단한 노화성 난청의 빈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청력의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노화성 난청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 가톨릭의대 박경호 교수님 팀에서 2009년부터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19세 이상 16,799명을 대상으로 난청의 위험 요인을 분석했을 때 조사 대상자의 약 6%에서 양측성 난청을 보였으며, 특히 65세 이후로 고음성 난청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감을 보고하였습니다. 난청의 비율은 남성에서 높았으며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이 난청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난청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받을까요? 다음의 인포그래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병역 의무 등으로 소음 노출의 빈도가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의 비율 역시 남자에서 더 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청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해 난청의 빈도가 정상인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입원 치료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약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신질환이 많은 경우 난청 역시 동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통사고 등 난청은 사망 위험 역시 증가시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역시 난청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3%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난청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역시 의심되고 있습니다. 난청은 나와 주변 사이를 멀게 하죠. 그래서 오랜 난청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의 혈액순환 역시 악화시켜서 난청을 일으킬 확률이 70%나 높아집니다. 난청은 잘 알다시피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고연령층에서 적절한 청각 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 알츠하이머 및 치매 발생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청은 낙상의 위험률을 3배 높인다고 합니다. 대한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노화성 난청을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는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의 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으며 단순히 소리 전달이 안 되는 전음성 난청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65세 이상의 연령,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으로 난청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화성 난청의 특징은 대부분 60세 이후에 발생하고 남자에서 여자보다 빈도가 높고 2000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양측의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행하며 초기에는 자음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어음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소음 환경에서 듣고자 하는 소리음의 구별이 힘들고 대부분 서서히 발생하므로 자신이 잘 듣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기가 힘듭니다. 노화성 난청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위험 요소로는 소음의 노출, 흡연, 이독성 약물 복용, 고혈압, 그리고 난청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을 진단하기에 앞서 귀지 등으로 인해 외이도가 막혀있지 않은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 전공, 경화에 의해서 소리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지 검사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환자는 매년 청력 검사를 시행하여 본격적인 난청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난청의 불편함을 알기 위해서 10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지혈증 등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노화성 난청 못지않게 존재할 수 있는 중추성 청력 검사를 위해서 롤오버 테스트나 힌트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노화에 따른 청력 소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말에서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은 주로 고음에, 아, 야, 어, 여 같은 모음은 주로 저음에 위치합니다. 초반 노화에 의해서 고음역의 난청이 진행하는 경우 발음 등이 부정확해지고 현관 벨소리, 전화음, TV 시청 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후 저음역까지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고 매번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정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보청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는귀가 먹었단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가는귀란 고음역의 소리를 잘 못 듣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한쪽 귀의 달팽이관에는 약 16,000여 개의 유묘세포가 존재하는데 난청은 이를 유모세포의 30에서 50% 정도의 손상이 있는 경우 자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에서 저음역 돌발성 난청인 경우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알려져 있듯이 고음역을 담당하는 유모세포에 비해 저음역을 담당하는 유모세포가 외부 충격에서의 회복력이 높습니다. 또한 고음성 난청은 잦은 소음 노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음은 주로 4000Hz 주파수 대역의 유모세포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잦은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증상들 때문에 적절히 치료받거나 청각 제어를 받지 않은 노화성 난청 환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감이 결여되며 결국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꺼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화성 난청에 대해 외래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6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노화성 난청은 얼마나 흔한가요? 각 나라마다 진단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9%에서 노화성 난청이 보고되며 미국의 경우 70세 이상이 26.3%에서 영국은 60세 이상의 31%, 대만은 65세 이상의 38.7%에서 노화성 난청으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인데 3,753명의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정상인이 10년이 지난 후 난청이 발생할 확률을 37.2%로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래에서
특히 60세 이상의 환자들은 매년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적절한 청각 재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의 장애 유형별 원심사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률입니다. 청각장애 신청 건수는 2018년이 그 전에 비해 14,000건 정도 증가하고 2019년 역시 전년도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각장애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왜 생길까요? 일반적인 노화는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의 손상 및 축적, 세포 내 소기관의 변성, 산화작용,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노화성 난청은 특히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 전신질환 등으로 인한 청각기관의 산화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력이 나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난청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게 되어 사회에서 점차 소외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드물게는 이러한 난청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죠. 난청은 TV 시청, 친구 혹은 가족들과의 대화, 마트에서의 장보기 등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일으키고 이런 사회에서의 소외, 자신감의 결여 등은 결국 소리신호의 대뇌 자극 결핍으로 인해 노령 인구의 치매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성 난청의 조기 진단을 위한 자가 설문서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린 10개 설문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여 점수를 정하고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50%에서 난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이미 손상된 난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예방과 조기 진단으로 충분한 청각 재활이 필요합니다. 일단 보청기 등의 재활이 필요한 난청으로 판단한다면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한데 이 경우 주변 소음 감소, 입술 읽기 등 의사소통 요령을 교육하고 보청기 착용을 권유합니다. 심한 난청인 경우 중이이식 혹은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소개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어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청기 관련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도별 보청기 상담 건수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 병원의 보청기 전문 청각사가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보청기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들 중 하나가 코비드19로 인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에서 더더욱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든 상황이 되어 보청기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더 많이 방문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의 성별, 연령별 보청기 상담 건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녀 모두 출생 후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20대와 30대, 40대에는 보청기 상담 건수가 적다가 50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보청기 상담 건수가 늘었으며 특히 60대와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청기 상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뭐니 해도 과도한 소음 노출을 예방해야겠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PC방 등에서 헤드폰을 통한 큰 소음 노출은 삼가해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잘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며 평소 제한된 고지방과 저칼로리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건강기능식품으로 항산화제 등을 드셔도 좋고 타나민 등 혈액순환제를 복용해도 좋습니다. 귀를 아낀다고 전혀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크기의 음악 감상은 오히려 듣기 능력을 유지시키고 노화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평소 60 법칙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 볼륨의 60% 미만으로 한 번에 60분 미만으로 연속해서 음악이나 방송을 보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노화성 난청에 일단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 환경하의 노동자들은 귀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청소년기의 사격이나 시끄러운 음악을 오랜 기간 동안 듣지 않도록 합니다. 청각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뇌출혈,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고 평소 혈액순환제, 항산화 약물을 드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노화성 난청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답답해. 뭐? 통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면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시원하게 잘 들리는 스타키 보청기. 할아버지! 수인서가 할아버지 스타키 했다. 시원한 소리 스타키 보청기.